네, 썸네일은 어그로였죠. 하지만 AOJ가 새로운 지점을 연다는 소식은 정말입니다. 하파엘과 김엔데스는 새로운 위치에 두 번째 체육관에 연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귀와 하파엘은 모두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2015년, 2016년에 은퇴를 선언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둘 다 어마어마한 선수였고 각 체급을 영원히 지배할 것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차세대 엘리트 그래플러들을 육성해 나가는 것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에 설립된 것이 아트 오브 주짓수 AOJ였죠. 이들은 다른 체육관이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에 힘쓰는 것과 달리 키즈 프로그램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성공적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디에고 파토와 같은 훌륭한 선수들도 자발적으로 찾게 되었죠. 이번에 새로이 두 번째 체육관 설립하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한 키즈팀과 공간의 학대에 따른 것이겠죠. 이러한 소식은 멘데스 형제와 AOJ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 AOJ 플러스를 통해 새로운 체육관 설립에 대한 다큐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말 그 위치가 어디가 될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한국은 좀 안되겠죠? 존 단너 선생님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범인 같은 저라면 정수리가 헌해지는 느낌의 탈모 극복을 바라겠지만 존 선생님은 여자 챔피언 배출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수고는 이뤄줄 것만 같은 천재 주짓대라가 UAV 주짓수에 합류했습니다. 저처럼 친구 없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허망하게 보내는 이들에겐 익숙한 얼굴일 텐데요. 트리니티 펀은 가장 성공한 젊은 주짓대라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펀이 오스틴의 자리를 잡은 거냐? 그건 아니랍니다. 사실 정확히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오스틴과 뉴욕에서의 시간을 분배하며 지낸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완전히 이사를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예전 호를 통해 헬레나의 UAV 주짓수로의 이적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렇기에 펀에게 좀 더 이직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UAV 주짓수에 합류하기 전에도 펀은 퍼니셔 서브미션 올리 145파운드 챔피언을 차지했으며 최근 라이즈 인비테셔널 11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3위를 기록했죠. 그 밖에도 처음 참가한 EBI에서 파이널에 올라가는 등 자신의 실력을 계속 뽐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UAV의 여성 챔피언이 생각보다 더 빨리 배출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녀는 자신의 이적 소식을 인스타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전호에서 미카 갈바오의 챔피언 박탈을 전하며 타이루 톨로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IBJJF에 의해 이 사실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연소 블랙벨트 월드 챔피언은 타이루 톨로입니다. 같은 해에 케이드 루 톨로도 미카를 인사이드 히로로 잡아내며 최연소 ADCC 챔피언이 되었었죠. 결과론적으로는 미카 갈바오가 두 형제를 모두 다 챔피언을 만들어 주었네요. 약물한 미카를 잡은 두 형제가 정말 대단합니다. 평소 말과 행동처럼 이 형제들은 약물과 연관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나저나 IBJJF, ADCC를 각각 정복한 쌍둥이 형제라니 정말로 미친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은 루오톨로 형제 인스타그램에도 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40대의 희망에서 약물쟁이로 전락해버린 사이보그를 ADCC에서 잡아냈던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99kg 플러스 오프닝 라운드에서 서브미션으로 마무리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바로 이 업셋의 주인공인 하이삼리다가 B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B팀 유튜브에 하이삼이 등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이적을 공식화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하이삼리다는 2011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브라운 벨트로 승급했죠.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브런치가 있는 일본의 유명 단체인 카르페 디엠의 이시키와 유키로로부터 블랙벨트를 받았습니다. 2020년 그는 더 큰 발전을 위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어셈블리 주짓수에서 훈련을 했죠. 이제 새로운 팀인 B팀에서 닉 로드, 니켈 라이언, 크레이그 존스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훈련하기에 그의 성장은 당연히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싶네요. 어쩌면 ADC 2024의 포디움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크레이그 존스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건 알고 계시나요? 최근 그가 그의 팟캐스트에서 고든 라이언과의 대결 제안을 거절했던 썰을 풀었습니다. 두 선수의 네 번째 대결이 될 수도 있었던 UFC 파이트 패스 인비테셔널 3 메인 이벤트에 출전해달라는 제안을 뿌리친 거죠. 앞서 세 번의 대결 결과는 물론 고든이 다 가져갔습니다. 어쨌거나 존스는 간단한 조건을 경기를 위해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대결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에게 매우 아쉬운 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이었나 봅니다. 대회가 5일주밖에 남지 않은데 고든과의 경기 제안이 왔어요.
어떤 룰셋으로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6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15분 경기로 하자 이렇게 말했죠. 긴 시간에 싸우기 좋아하는 저보다 훨씬 큰 상대로 6주 만에 준비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쪽에선 아 그래요 알겠어요 고든에게 말해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25분 아니면 말하라 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나중이라면 괜찮지만 6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좀 힘들다, 중간쯤에서 좀 정하자 라고 전 답했죠. 롤로리스의 구독자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이 둘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고든은 비디 마갈레스와 대결을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마갈레스가 기권하면서 크레이그 존스의 팀 동료인 니키 로드리게즈가 대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니키가 몇 번 좋은 기회를 점하기도 했지만 시간 내 마무리 짓지 못했고 결국 고든이 연장전에서 승리를 차지했죠. BJJ 스타스는 흥미로운 경기를 많이 추진해왔던 이벤트입니다. 상금이 걸린 만큼 다양한 선수들이 주목을 하고 덩달아 그 퍼포먼스에 관객들도 열광했죠. 그런데 BJJ 스타스가 발표한 대진표에 사람들이 뿔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사다에 반도핑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여러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박탈되어버린 최연소 세계 챔피언 미카 갈바오와 IBJJF 3년 출전 정지를 받은 사이보그 아브레우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도핑 관련한 농담들이 넘쳐났습니다. 팬들은 약물을 주스에 빗대어 이들이 먹는 아사이볼은 특히나 주시한 것 같다, 이건 소스의 대결인가요? 라며 비꼬기까지 했죠. ADCC 유로스 챔프 탐 RP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정행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지하는 건가요? 스포츠가 조크 그 자체가 되어버렸네요 라고 글을 썼습니다. 어쨌거나 BJJ 스타스 10은 4월 22일 페이퍼뷰로 중계가 됩니다. 아예 이럴 거면 그냥 풀 약물 리그와 내추럴 리그를 따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크레이그 존스가 B팀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셨나요? 사실 최근 소식도 아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골 때려가지고 크레이그 존스 내한 기념으로 쿠키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번호 마무리하시죠. Hey guys, Craig Jones here. So you want to come train at B-Team. Obviously B-Team run by myself, Gordon Ryan's brother, Nicky Rod, and Ethan Krallenstein. I get messages every day. Hey Craig, can I come to B-Team? Yes, you can come to B-Team. We want to go over some basic social etiquette because obviously a lot of jiu-jitsu guys have absolutely no social skills whatsoever. We are not one of those schools that's going to make you wear the uniform. You can wear whatever you want, but you can buy any of this lovely merchandise here. So obviously we have everything on the wall that's available for sale. Some of the guys behind the desk will pick up my sweaty underwear, Nicky Rod's sweaty underwear, Nicky Ryan's sweaty underwear, and that'll be sold sort of in a backroom deal here. You just need to ask the right person. Don't worry about uniform requirements, but do feel free to buy any of this lovely MA1 Street X merchandise. If you're a female and you're visiting, and this guy ends up in your inbox, notify me straight away. This is a sexual predator here. Guys, when you come in, you need to get changed. Obviously, don't pull your dick out in front of everyone. Pull your dick out in the gender-neutral locker room here. 구독하시고 주짓수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